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제 그 기각이 됐습니다만 4대 4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4대 4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 네 명은 똑같이 인용하지 않겠냐. 무조건 그렇죠. 거기에다가 40여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5명이 인용하게 된다면 이거 지금 그냥 바로 인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도대체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 같은 거를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거부할 수 없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정계선 남편이 알고 보니까 탄핵 변론을 뭐 탄핵 서명을 했더만 윤석열 대통령 그랬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탄핵 심판관을 딱 차지하고 표를 행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요 저는 전략을 잘못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사실 하루 딱 일한 사람을 탄핵한 건데 이거 정도는 8대 0 정 8대 0이 나와야 그럼요. 우리가 이제 논란 그랬으면 논란이 없겠지. 근데 여기에 4대 4가 나오니까 다들 빡쳐갖고 털기 시작했잖아. 그렇죠. 털면 털수록 엄청난 게 나오잖아요. 이미선도 보세요. 이미선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냐? 어떻게 이미선 같은 애가 헌법재판관이냐? 헌법을 수호한다는 애가 주식 투기꾼이야.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도 30억인가 넘게 막 하고 300% 주식 하세요? 안 합니다. 아 진짜? 저 아는 사람이 네. 엔비디아를 갖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예. 많이 올랐잖아요. 딥시크 때문에 딥시크 때문에 폭락하고 폭락했대요. 다시 좀 회복한 것 같던데요? 아직도 계속 폭락 중인가요? 진짜요? 아니 저는 사실 엔비디아는 회복했네. 아니네요. 거의 지금 반토막 나 있네요. 아직. 아, 야 이게 고점이 거의 한 14만 4천 원 맞나요? 14,140달러인가요? 144달러네요. 저야 모르죠. 144달러였는데 이게 지금 120달러 정도로 20달러면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많이 떨어졌죠. 거의 한 30% 정도 떨어진 것 그러니까 제가 같은데요. 이 주식 네.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4시까지 주식이 3시에 마감인가? 그 9시부터 3시까지는 계속 주식을 몇 번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 그게 보게 돼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갑자기? 이미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선. 그래서 원래 공직자 네. 같은 경우는 주식을 갖다 백지신탁하는 이유가 뭐 그 영향력 미쳐서 주가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 안 돼. 뭐 남국이 봐봐. 코인은 더구나 24시간이야. 남구 요즘 뭐 하죠? 남국이 지금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왜 네. 검증이 안 된 채 이미선의 누나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지금 이상이었나요? 이미선 여자인데 그럼 이미선 여동생. 여동생이 윤미향 정의규영이었는데 이사였고 그리고 민변 또 민변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슨 뭐 부위원장인가 맡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 이런 사람들 진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얘기로 좀 다시 와서요. 이번에 이제 그 헌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지금 포함해가지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서 지금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헌재는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권위로 찍어 누르면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할수록 전부 다 권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4대 4 결정에 대해서 뭐 이제 뭐 문영배 같은 애가 이런 결정에 항의한다. 나 사퇴한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기피 신청을 받아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뭔가 이렇게 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아니 4대 4에 어떻게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 4대 4는 이건 너무 지나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이걸 갖다 오히려 변명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오류가 없다는 그런 태도 자체가 이 사람들의 공정성과 권위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헌재가 지금 말하는 게 왜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그렇죠? 헌재는요 스스로를 변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들이 정하면 그냥 그게 단 줄 알아.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노무현 뭐 탄핵 당시에 뭐 노무현 서울 천도 이게 이제 뭐 서울이 뭐 천도 옛날 조선 시대부터 뭐 있잖아. 그때 잠깐 논란이 있었고 헌재는 언제나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이고 존경받아야 될 인사로 그냥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데 있으면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왜 변명을 해? 내가 말하는 게 법인데. 그런데 지금 헌재는 변명을 한 5만 자, 10만 자를 써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허점. 근데 변명을 잘 못해. 또 안에 민주당 같으면 얼마나 변명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변명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변명을 더 못해서 더 많은 5만 자로 끝날 걸 10만 자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까지입니까?
10만 자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10만 자의 알겠습니다. 10만 자를 쓰면 거기에서 헌재가 이번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라고 할지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루이라고 지금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의 헌법소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 하루이란 걸로 탄핵을 당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까지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정말 원래 우리 시나리오는 뭐냐면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을 정말 많이 냈잖아요. 네. 그 29번인가 냈는데 그걸 전부 다 기각을 하면서 그렇죠.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한다 그런 인상을 좀 주고 그다음부터 민주당이 탄핵을 해도 그냥 바로 각하시키는. 그냥 각하를 해버리는 어. 뭐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 정도가 돼야지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싶고 민주당도 경각심을 갖는데 그게 내통해서 지금 민주당이랑 같이 손잡고 춤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러면 민주당이 뭘 하겠습니까? 계속 탄핵하지. 앞으로 여러분 보수에서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보수 대통령은 똑같아요. 취임 초부터 탄핵 협박에 시달리고 계속 결국 이제 뭐 탄핵 뭐 그러다 나중에 탄핵 협박 계속 받다 보면 좀 사람이 좀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 그럴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 왜 윤 대통령이 딱 그런 경우잖아.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탄핵이라는 말을 진짜 이렇게 남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해야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좀 금기시됐던 얘기였는데. 비극적인 일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요. 미국은 대통령이 탄핵이 자주 있지도 않고 있더라도 부통령이 승계한단 말이야. 그러면 탄핵의 이점이 없거든. 그래서 계속 그냥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추억이 얘네들을 갖다 끝없이 정말 세월호의 추억이 얘네들로 하여금 계속 그 똑같은 짓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2017년 당시에는 의석이 우리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네네. 200석하고 턱없이 적었단 말이야 민주당이. 그냥 그때 그냥 쌩 깠어야 된다. 지금 그게 지금 뒤늦게 후회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첫 발을 잘 냈어요. 보수 좌파한테 네네. 뭐 이렇게 좀 뭔가를 이렇게 협조하면 안 돼. 얘네들은 그게 당연한 권리로 알고 그다음부터 계속 그걸 행사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드디어 40분 만에 교수님께서 드디어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정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부터 탄핵 얘기를 하면은 말이죠. 계속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네네. 좀 껴들어갖고 좀 적당히 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좀 경고도 주고 네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네. 뭘 했냐고. 근데 네.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거기 나타나잖아. 이유가 아니 봐봐요.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국회가 내고 법무부가 냈잖아요. 검사가 내고 네네. 국회가 냈잖아. 두 개 다 5대4가 된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죠? 그 문재인 임명한 애들이 5마리였어. 전부 다 걔네들이 오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네. 2월 3일에 마은혁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5대 3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마은혁에 대한 결정은 저는 네. 4대4라고 봅니다. 4대 4. 네. 오. 4대4. 4대 4. 4대4. 이번과 똑같이. 이번과 똑같이. 어. 이번에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던 정상적인 법관들이 네. 마은혁을 갖다 자기네 식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아예 뭐 인민노련 출신이고 그리고 인민노련 출신이라도 훗날 반성하고 뭐 잘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아니야. 그 사람은 민노당 그 관련자들한테 뭐 대법원 판결 나오고도 그걸 부정했던 사람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있다. 통진당 사건 나고 통진당 해산됐잖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통진당 해산한 건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정치화됐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문영배입니다. 근데 그 문영배가 소속된 지금 헌재는 그보다 한 5만 7천 배 정치화됐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정말 우리 슬픈 일이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것도 뭔가 이렇게 우리 탄핵을 시킬 수 있는 뭐 국회의원 50명만 되면 탄핵하고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은 대법원에서 하고 뭔가 경쟁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지네들이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해서 너무 막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아니 헌법재판관은 잘못하면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 여러분 문영배 같은 사람이 그러면 잠시만요. 아니, 네, 지금- 잠시만. 아니 문영배 같은 사람이 공무원직을 계속 재판관 유지하는 게 맞다고 네네. 봅니까? 이거 투표 한번 해볼까? 아, 당연히 맞지 않죠. 그리고 맞지 여러분 않죠. 저희 잠깐 이제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우리 교수님께서 40분 동안 지금 쉴 새 없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간에 숨 쉬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끊긴 시간 하면 20분밖에 안 돼요.